제5절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조문을 잠시 떠보도록 하고 먼저 의의를 보면 법익 주체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락하는 것을 피해자가 동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동의를 우리 다수학자들은 양해와 승낙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양해라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을 탈락시킨다. 구속요건 해당성을 탈락시킨다는 말은 애당초 범죄라고 보질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 동의를 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는데 위법성을 탈락시켜주는 것을 승낙이라 부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49페이지. 자, 양해라 나와있잖아요. 양해를 하면 애당초 구속요건을 탈락시킨다. 그쵸? 개인적 성향이 강한 것들이 그 대부분인데 보세요. 강간죄, 추행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그리고 비밀과 관련된 죄들 이 5가지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강간죄하고 추행죄 볼게요.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그쵸? 성관계를 하면 애당초 강간이라 안 불러요. 강간죄의 구속요건 해서 인정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강간이라 그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추행도 마찬가지고요. 엉덩이 만졌다 가슴 만졌다고 해서 추행죄의 구속요건 해서 인정된다고 보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부르지. 그쵸?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친구 집에 라면 먹으러 갔어요. 동의를 받고 그럼 주거침입이라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자, 피해자가 주는 물건을 갖고 갔어요. 그러면 절도죄라 부르나요? 애당초 절도라 부르질 않죠. 그것은 뭐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비밀침해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나요? 애당초 비밀침해죄가 안 되는 거지. 그쵸? 이 비밀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이 5가지를 꼭 좀 암기를 해두시고요. 자, 문서위조죄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승낙이라 하는 것은요. 일단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돼요. 범죄 행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탈락되는 것들을 피해자가 승낙했다. 즉 보는데 이 승낙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성향도 있지만 사회적 성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인적 성향이 보다 좀 더 강한 것들을 우리 학자들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그것들이 바로 뭐다? 상해죄, 추행죄,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4조죠. 24조 같은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봅니다.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도표 나와 있는데 도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별표 쳐보시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동의를 해주면 구속권 해당성을 탈락시켜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양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예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강간, 추행, 절도, 주거침입, 비밀, 그 다음에 문서죄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의를 해주면 구속권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탈락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24조가 있고요.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있다. 됐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24조가 나와 있네요. 24조 보고 가겠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했을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벌하나요? 벌하지. 그쵸? 이 특별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생략되면 틀립니다. 법조문 자체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이 법조문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특별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자,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의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는 것, 즉 감경만 될 뿐이지 처벌은 가능하잖아요. 그쵸? 또 동의가 있으면 범죄 성립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특별조항. 특별조항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런 특별조항이 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법률에 특별조항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벌하는 거예요. 벌하는 거예요. 그 특별조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외워두셔야 하는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칸이. 그래서 마지막 칸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먼저 위에 거.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긴 되는데 좀 약하게 처벌되는 것들. 자, 어떤 것이 있나요? 살인죄가 있고 방화죄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낙태죄라는 것이 원래 있었는데 낙태죄가 2019년도 4월 달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형법에서 다 삭제가 된다.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저도 삭제를 시켰다. 이거 삭제를 시켰다. 됐어요? 자, 살인죄 같은 경우에 보통 살인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면 촉탁 승낙살인죄라고 해서 형이 감경됩니다. 방화죄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형이 감경되어서 처벌됩니다. 어쨌든 살인죄, 방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받으시고 낙태죄는 별로 의미가 없다. 자, 동의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 이건 감경이 아니에요. 그대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아동혹사죄 같은 경우 객체가 16세 미만자거든요. 16세 미만자의 동의를 받아도 아동혹사죄로 처벌받아요. 짤 없이. 그 다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있는데 13세 미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밑에까지죠. 그러니까 중학생 빼고 유치원생 그 밑에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까지는 동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강간죄나 추행죄로 처벌돼요. 자, 피구금자 간음죄도 마찬가지고요. 이 피구금자의 동의 받아도 소용없어요.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피구금자의 동의만 하더라도 이 범죄로 처벌된다. 자세한 것은 강간죄 할 때 말씀드리고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있죠. 이 보복이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의 동의까지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만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을 한다. 인신매매죄는 뭐 짤없죠. 그렇죠. 매매 당하는 사람의 동의 얻었다 할지라도 인신매매죄로 처벌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죠. 국가적 사회적 법에 관한 죄인데요. 자, 동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문 한번 가볼게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치? 그 법익을 훼손했을 때 이 법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법익이거든요. 개인적 법익 같은 경우에 벌하지 않는 것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CR이 안 먹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고죄, 위증죄, 도박죄. 무고죄하고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고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인데 색깔 칠할게요. 이것은 CR이 안 먹힌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요. 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서 하나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라가 버리면 이 문서죄는 예외입니다. 명의자가 동의를 해주면 애당초 문서죄라고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해라고 본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도표 정리해 두세요. 양해와 관련된 것들 다 정리를 해 두시고 승낙과 관련된 거 정리하시고 감경 요소 정리하시고 CR 자체가 안 먹히는 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비를 해 두시고요. 자세한 것은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 봅니다. 판례 보시면 두 가지 판례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양해로 보는 것들은 빨간색으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문서 동그라미, 공문서 동그라미, 문서죄죠. 그쵸? 옆에 보니까 명의자가 승낙을 해줬네요. 밑에도 승낙해줬죠. 지시라는 말은 승낙을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줄에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밑에 공문서 위조죄가 처음부터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양해입니다. 양해는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그 법익 침해에 동의했을 때에는 구속요건의 해당성을 탈락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강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했고 자, 효과를 보면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된다 했는데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중요한 판례 나오는데요. 동거녀 사건입니다. 갑은 을려와 동거 중에 있었는데 동거 관계입니다. 자, 6만원을 을의 지갑에서 꺼내가는 것을 을이 이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 과연 절도죄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죠. 자, 절도죄라고 하는 것은 밑에 판례 나와 있듯이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절도로 합니다. 자, 이 사실관계 읽어봤듯이 이 갑이 을려의 돈 6만 원을 꺼내갈 때 그 의사에 반하여서 꺼내간 겁니까? 지금 을이 돈 꺼내가는 것을 보고 만류했습니까? 아니면 뭐 다퉜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판례도 밑에 보면 동거관계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의미는 확실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동거관계였는데 자, 목격하고서도 만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보는 것이므로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양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착오를 볼까요? 자, 착오도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양해가 없는데 집단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오인하고 행위를 했을 때 학자들은 이것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풉니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해결하게 되죠. 자, 반대로요. 착오가 있는데 양해가 있는데 양해가 없는 것으로 집단에 오인하였다면 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자, 이 2번의 착오와 피해자의 승낙의 착오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표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방금 읽었듯이 양해는 이 부분을 구성요건적 착오와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지만 피해자의 승낙은 우리 저 앞에서 위법성의 일반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우연방위, 우연 긴급비난 할 때 설명드렸을 뿐인데 그때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 정당방위, 우연 긴급비난, 우연 자구행위, 우연 피해자 승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뒤집어지면 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승낙에서 나올 수 있는 착오는 우연과 오상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도표 나왔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는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례는 이 부분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당성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피해자 승낙에서는 이 요건을 요하지만 구성요건의 당성을 탈락시키는 양해에서는 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요건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이 구성요건의 당성을 탈락시키지만 피해자 승낙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반드시 이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이 하자입니다. 하자. 그쵸? 그 의사표시에 즉 동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이 법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절도죄 같은 경우에 그 양해의 의사표시에 즉 가져가라 승낙하는 그 의사표시에 그 행위자의 기망이나 강박 등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란 말은 여기 1번 나와 있듯이 구성요건의 당성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 중요한 판례죠. 자,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갑은 을이 갖고 있는 밍크 45마리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여 가져갔는데 이때 을은 갑이 밍크를 가져가는 것을 묵시적 동의하였다. 그러면 이 동거녀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해로 볼 수가 있겠죠. 양해. 그래서 애당초 절도죄의 구성권의 해당성이 탈락됩니다. 근데요. 이 동의를 해주는 때 이 동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사기쳤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기망의 의사표시가 이 법적 효과, 즉 양해라는 법적 효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면 동의를 하였는데 그 후에 허위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즉 동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흠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더라도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여전히 이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양해로 보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표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